어제 마지막에 무상한 게 어떤 게 있어서 변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무상하다고 할 때 보통 물결을 파도나 물결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뭔가 있는 대로 이렇게 그대로 있는 대로 있는 것이 변하면서 이런 걸로 알았었는데 저만 그런지도 모르고요. 아무튼 그런데 어제 말씀이 그것이 아니라 완전히 있던 것이 매번 완전히 사라졌다가 사라졌다가 일어나고 이렇게 된다고 말씀하셔서 그 전에 이해와 저는 약간 다르게 느꼈거든요. 많이 다르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사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예전에 말씀하신 진짜 매 순간순간이 바닷가에 모래성이 무너졌다가 생기고 뭐 그런 정도로 이렇게 계속 되는 걸로, 물론 그 전에 있던 모양과 비슷하게 생기긴 하지만, 그렇지만 분명히 새로운 거잖아요. 그 전과는 비슷하지만 진짜 새로운 거잖아요. 매 순간이 끝이자 시작인 거죠. 매 순간이 이런 이해가 맞는지 하고, 그 다음에 그런 것이다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가 될 만한 말씀을 해줄 수 있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어제 무상과 관련해서 그런 얘기가 있었죠. 자, 무상이란 것은 있는 것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고 사라지고 새로 생기고 없어지고 생기고 없어지고 생긴 것은 일어난 것은 항상 없어지기 때문에 무상이다 라고 그랬죠. 그랬죠? 예. 자, 그런데 파도를 이야기했죠. 자, 파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파도라고 하는 그런 어떤 실체가 있나요? 파도가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인가요? 이제 몸의 고통 같은 거가 일정 시간 지속되다가 없어질 때 이게 무상할 거야. 그리고 실제로 한 이틀 지나면 사라졌거든요. 역시 무상하네. 근데 언제 무상하냐? 기간이 이틀 후에 이제 무상하게 없어진 거예요. 예. 저의 인식에서는. 근데 어제 말씀 그게 아니라 이틀 후에 내 느낌에는 이틀 후에 없어졌지만 그 고통이라는 게 지금 팔도 말씀하시는 것과도 연관지으면 실체도 없고 파도 같은 실체도 아니고 그 고통이 자연에 비유하긴 하지만 그 다음에 그 고통도 이틀 후에 없어지는 게 아니라 매 순간 무상하게 없어졌다가 생겼다가 없어졌다가 생겼다가 그렇게 합니다. 다들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기본적으로 우리는 이 무상이다라고 하면은 이런 것이 무상이다라고 통상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렇게 항상 반질반질하고 어떻게 보면 색상도 선명하고 이런 대로 영원히 있지 못하고 이것이 자꾸 색상도 바래가고 이 모양도 하얀 것이 좀 때가 자꾸 끼어가고 이것도 이제 흠이 자꾸 생겨가고 라고 하는 것을 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 삼법인에서 무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무상이 아닙니다. 즉 뭐냐 하면 사실은 이 컵이다라고 하는 이 존재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즘 현대 과학에서도 물리학에서도 이것이 이렇다라고 규정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컵이 이렇게 독립해서 있다라고 규정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 또한 그렇게 이렇게 독립해서 있다라고 규정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단지 이렇게 보이는 이런 일정한 조건 하에서의 현상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조건이 바뀌면은 이렇게 보이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다라고 하는, 이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착각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있다, 요게 있다라고 하는 것은 착각이라는 거예요. 있다 없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게 있다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들 비행기 타보셨죠? 혹시 비행기 타서 비행기 탄 채로 비행기가 구름 안에 들어간 경우에 경험이 있으신가요? 구름 안에 들어가니까 구름이 어떻던가요? 우리는 이렇게 하늘을 보면은 구름이 있으면은 구름이 뭔가 실체가 있는 것 같죠? 정작 구름 안에 들어가면은 뭐가 구름인지 실체를 갖다가 어떻게 알 수가 없어요. 구름 안에 들어가면. 지난번에 태국에서 돌아올 때 그런가 새벽 때니까 이제 거기서 밤중에 타서 여기 이제 아침에 도착하는데 새벽에 눈을 떠보니까 비행기 창밖을 보니까 끝없는 그런 갯벌이 쫙 퍼져 있는 거예요. 회색의 갯벌 같은 경우가 쫙 퍼져 있는, 끝없이 펴져 있는 경우. 아니, 비행기가 왜 이렇게 낮게 날지? 끝없이 갯벌이, 조금씩 그 안으로 들어가는 비행기가, 이게 구름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꼭 갯벌 같이 보이는 거예요. 꼭 어떤 물질이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아침에 햇빛이 거기로 쫙 이렇게 비춰오는데 꼭 갯벌 같은 거예요. 회색에, 짙은 회색에 그런 거예요. 근데 조금하니까 빙가 이리 들어가요. 이게 실제로 꼭 갯벌처럼 붙이고 그런 것 같은데 들어가니까 조금 어둡기는 해도 사실 또 그냥 뭔가 좀 뭐라고 그럴까 좀 어둡고 그렇기는 해도 뭐라고 이렇게 딱 있다라고 구름이 있다라고 이렇게 규정할 수 없는 그런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것이 구름이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들어가서 보니까 실제로 구름 안에 들어가면은 도대체 이 구름이 있다라고 해야 되는 건지 없다라고 해야 되는 건지 진짜 알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름이 이런 모양으로 이렇게 보인다라고 하면 이렇게 보인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보이는 것이 있다라고 사실은 규정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구름이 이렇게 있으면 사실은 이게 구름이다라고 하는 것은 생각인 거고 구름 안에서 수없이 많은 작용들이 있는데 그러한 작용들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 안에 수없이 많은 어떻게 보면 수증기들이 또는 H2O라고 하는 것들이 그 안에서도 계속 작용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하나가 다 작용되고 있는 거죠. 그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러면 이 전체 구름이 있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 좀 이상해요. 밖에서 이렇게 멀찍이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구름이 있는 것 같은데 하늘에 뭉게구름이 이렇게 있으면 있는 것 같은데 정작 그 안에 들어가 보면은 이게 뭔가 붙잡을래야 붙잡을 수 없고 이렇다고 규정할 수가 없는 그런 것인 거예요. 그러니까 구름이 있다고 해도 이상하지만 아까 그 예를 드신 갯벌이 있다라고 하는 것과도 똑같은 거죠. 갯벌이 있다라고. 문제는 그러니까 이 전체가 있고 전체가 없어지고 이렇게 모양이 바뀌고 하는 이게 무상이 아니라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렇게 보이는 현상 내에서도 수없는 작용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작용 하나하나가 일어나고 사라진다. 작용 하나하나의 일어남과 사라짐, 생과 멸이 끝없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하나의 생과 멸이 바로 무상이라는 거예요. 단지 이 전체의 것은 이게 때가 끼고 이게 금이 가고 하는 것은 그런 작용들 생멸의 작용들이 끝없이 연기돼서 작용하고 있는 것이 이렇게 보이기도 하고 금 가서 보이기도 하고 때가 낀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색이 반해서 보이기도 하고 하는 그런 현상일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 현상이 바뀌는 것이 이게 달리 보이는 것이 무상이 아니라 변하는 것이 무상이 아니라 실제로 이렇게 보이는 현상은
그런 수없이 여기서 지금 작용이, 햇빛과 반응 작용이 일어나고 있고, 여기에서 뭔가 물질이 새로 생기고 없어지고 있고, 그러고 있는 것이 이렇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하나의 작용이 생멸, 이것이 무상의 월 의미인 거예요. 그러면은 그 하나하나 작용이 생멸하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실체가 있고 이 모양이 오래 유지될 것 같아도 실제로 그렇지 않고 조건이 바뀐다거나 하면 급격하게 변화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망치로 뚜집해 보세요. 그냥 깨지지. 그러니까 뭐 예. 온도 변화라든가. 네, 온도를 확 변화시켜 보세요. 그럼 또 깨지는. 그렇죠. 이거 보니까, 보니까 이렇게, 아마 그거는 구울 때 온도 때문에 아마 이렇게 확, 찻잔이 아주 예술적으로 이렇게 된 것 같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온도가 맞지 않아서 아마 이게 그 형이 유지된 게 아니고 형이 아마 일그러져서 그런 찻잔이 나왔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그것이 꼭 예술 작품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그런 일이 나는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문제는 우리가 이 사람 몸, 나라고 하는 몸이 이렇게 보인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그런 구름과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구름의 이치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단지 좀 이게 구름보다는 뭐라고 그럴까, 이 작용들이 더 많다라고 그럴까? 더 많기 때문에 이렇게 좀 단단하고 형체가 더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일 뿐이라는 거예요. 이 또한 현명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사실 이런 형체가 없어지고 뭔가 이렇게 움직임이 또 보이고 작용이 일어나고 사라지고 하는 작용들이 보이고 그런 것일 뿐이죠. 예, 현대과학으로 밝혀졌다. 현대과학으로 그런 것이 다 밝혀졌다는. 예. 그러니까 현대과학이 밝혀졌지만 사실은 원래 그런 것을 단지 어떻게 조건이 바뀌다 보니까 그렇게 보였던 것일 뿐이죠. 예. 예. 그러니까 환상이네요. 환상. 이대로 관점이 환상이다라는 말은 도대체 무슨 말이죠? 없는 것이 그렇게 보인다라는 것이 환상입니까? 그러니까 환상은 아니죠? 왜 없는 것이 그렇게 보이는 것은 아니죠? 응? 이대로라고 생각하면 이제 그 생각이 이대로라고 하는 그 생각이 환상. 예, 환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 몸이라는 것이 사람들은 어느 정도 강하다고도 생각하고 또 어떻게 보면 조건만 바뀌면 이거는 바로 허물어지는 거니까 굉장히 약한 건데 그것을 강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도 환상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삼법인의 무상은 연기에서도 이야기했지만은 이 법이라고 하는 것, 이 부처님이 쓰신 용어의 법이라고 하는 이런 것은 존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치의 가르침은 이 존재가 아닌 거예요. 작용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존재라고 하는 것은 작용이 중중무진으로 서로 연기돼서 끝없이 작용되고 있는 그것의 그런 작용들의 현상인 거예요, 이게. 그런 작용들이 이렇게 보이는 현상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대화 중에 뭔가를 좀 경계하는 이런 말씀들은 존재론적으로 이야기하시는 것이 있는 것 같아도 실제로 이치를 이야기하실 때는 존재가 아니라 전부 법, 즉 작용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2연기를 존재론적으로 보면 그건 전부 잘못된 그런 해석이 되고 잘 이해가 되질 않는 거예요. 12연기도 마찬가지고 이 법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그 기준이 되는 도장이 되는 이것은 더욱더 존재가 아니라 바로 이 작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작용의 생멸을 이야기를 하는 거지, 작용이 생멸되기 때문에, 계속 생멸되기 때문에
무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생멸되지 않는, 한 번 생하면은 없어지지 않는 그런 작용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무상인 거지, 존재의 무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단지 그런 작용의 생멸이 서로 연관돼서 끝없이 작용되고 있는 것이 이런 현상으로, 또 늙음이라는 현상으로, 태어남이라고 하는 현상으로 이렇게 드러나는 것일 뿐인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그 무상을 제가 이렇게 이해하기로는 뭐 반야심경의 마음이지만 그 색즉시공하고도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걸로 이해해도 됩니까? 예, 공이라고 하는 것. 예, 공이라고 그러니까 하는. 무상 자체가 아까 그 거사님 말씀처럼 이렇게 어떤 이런 컵이라는 게 이런 존재가 이렇게 뭐 때가 끼고 뭐 깨지고 하는 그렇게 변하는 그런 무상이 아니고, 예. 그야말로 이렇게 작용에 의해서 이렇게 보여질 뿐이지, 사실은 그게 어떤 그렇게 우리의 눈이 보이는 현상일 뿐이지, 사실은 이제 공으로 해석할 수 있다. 공이다. 예. 네, 그 무상 자체가 예. 그렇게 이해가 좀 되는데. 예. 자, 공은 왜 공입니까? 무상하니까 공입니다. 예. 무상하니까 공이라고 이름할 수가 있는 겁니다. 무상한 모든 작용들이 일어나고 사라지고, 그런데 문제는 한 작용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일어난 것은 다 사라지고 다시 그 작용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작용이 일어나는 것일 뿐인 거예요. 그렇죠. 이 현상도, 이 세포가 죽었다가 그것이 다시 살아났다가 죽었다가 살아났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한 세포가 완전히 죽고 새로운 세포가 나고, 또 죽고 새로운 세포가 나고 그런다는 거예요. 세포라고 하는 그 단위도 또 그것이 나고 죽는 것이 아니라, 그 세포라고 하는 그 안에도 무수한 작용이 또 생기고 사라지고 한다는 거예요. 점점 이제 이렇게 이 설명 이해를 위해서 내려가는 것일 뿐이지, 세포 자체에서도 이 현상을 세포로 이해를 하면은, 그러면 그 생멸이라고 무상이라는 것이 이 현상 전체의 무상이 아니라 바로 세포의 나고 죽음이 이렇게 보이는 거다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보이는 것의 무상이 아니라 바로 세포의 무상이죠. 근데 세포를 또 놓고 보면, 세포 안에서 또 세포의 무상이 아니라 세포 내에서 세포라고 하는 현상이 그렇게 보이는 그 작용들이 무상인 거예요. 그래서 첩이 계속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과학적인 발견이 뭐라고 그럽니까? 자, 이제 소립자, 미립자, 그것도 이제 제일 처음에는 뭐 원자, 분자 그러다가 원자 그러다가 이제 소립자 그러다가 또 뭐 미립자 그러다가 또 들어와서 뭐 쿼크 그러다가 앞으로 어떻게 갈지 모르죠. 자, 결국에는 뭡니까? 어떤 물질, 독립된 물질이라고 규정할 수 있는 것이 결국 없다라고 하는 이런 말과 같은 거예요. 즉,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있다로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러면 도대체 없습니까? 없는데 뭐가 보이고, 뭐가 들리고, 뭐가 느껴지죠? 그럼 도대체 있다라는 것은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있다라는 말은 어떤 물질, 이렇게 독립된 어떤 물질, 이렇다라고 규정할 수 있는 그런 물질은 없고, 그러나 그렇게 보일 수 있는, 그렇게 현상될 수 있는 작용, 일어나고 사라지고 하는 작용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작용이라는 것은 이렇게 규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독립해서 물질이다라고 규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말이죠. 그렇죠. 절대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절대적인 존재가 될 수 없다는 거죠. 절대적인 존재는 다 다른 모든 조건과 독립해서 그것만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절대적인 존재죠. 이게 있다라고 하는, 우리가 뭔가 존재가 있다라고 할 때는 바로 이렇게 독립적인, 절대적인 존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독립적인 존재란 없다라는 거예요. 물리학에서 아무리 규정하려고 해도, 아무리 그러려고 해도 그런 것은 없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또 이제
약간 색즉 시공인데, 예. 예. 또 이제 거꾸로 이제 공즉 시색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면 그 공이 곧 색이다 하는 그 색은 작용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작용을 말하는 걸로 생각해요. 아니죠. 작용의 상태가 공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색이라는 것은 현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이는 이 현상을 색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예. 근데 이렇게 보이는 것이 사실은 이렇게 보이는 어떤 독립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작용의 현상이니까. 예? 그러니까 바로 작용의 상태를 공이라고 그러는데, 그럼 이건 독립된 물건이 없는 거죠? 한 물건도 없는 거죠?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작용의 상태를 공이라 이름하는 거고, 그것이 이렇게 현상으로 드러나서 뭔가 실제로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것을 색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공이 이렇게 색으로 보이는 거죠. 색으로 이렇게 공과 색이 다른 것이 아니죠. 그 작용이 이렇게 보이는 것일 뿐이죠. 자, 이렇게 보이는 것은 바로 그 작용이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공적 시색, 공적 색. 공이 바로 색이고 색이 바로 공이다. 이게 다른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렇게 제가 이런 질문은 뭔가 모순이 있는 질문은 맞는데, 그러면은 작용이 일어났다 사라지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예. 자, 그래서 부처님은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찰나생 찰나멸이라고 하셨어요. 자, 찰나라는 시간이 어떤 시간입니까? 찰나라는 시간은. 우리 천만 분은 뭐 그런 식이죠. 눈 한 번 깜빡거릴 시간. 이런 식으로. 눈 한 번 깜빡거리는 시간은 엄청 긴 시간인데. 천만 분이 찰나는 시간 없어. 예? 시간 없음이라고 얘기해. 예. 즉, 인식될 수 없는 시간인 거예요. 우리가 생각이 1분에 6만 번인가 7만 번인가가 작용된대요. 1분인가 1초인가 그래요. 1분에 6만 번 작용한다 하더라도 그러면 6만 번이면은 6만 번이라고 치고 1분이라고 보고 1분인지 1초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1분에 6만 번이라고 해도 어떻습니까? 1분은 60초니까 60으로 나누면은 6만 1000번이 됩니까? 1초에 1000번이 됩니까? 1300번. 예. 1초에 1000번이면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생멸인가요? 그것도 인식 예. 바로 그런 거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알아차리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인식되는 알아차리려고 함이 되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알아차리려고 한다, 알아차린다? 이것은 착각인 거예요. 알아차린다는 게 한마디로 웃기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생각 속에 빠짐일 뿐인 거예요. 내가 알아차린다, 내가 본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 생각의 문제일 뿐인 거예요. 생각의 일일 뿐인 거예요. 자, 그러면 알아차린다는 것이 불가능함이냐? 알아차린다라고 하는 의식만 없으면은 찰나 생멸이 다 알아지는 상태인 거예요. 알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찰나가 아니라 그보다 더 적은 시간이 있다 하더라도 작용이 있으면은 알미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내가 안다 알아차리려고 하면은 그러면은 생각에 빠져가지고 그런 것이 모른다라는 상태가 되는 것인 거예요, 사실은. 알려고 함이 없으면 사실은 아는 상태인 거예요, 그냥. 문제는 뭐가 문제입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자, 무상이란 것은 바로 그런 무상인 겁니다. 즉, 이 부처님의 표현은 생멸은 찰나생 찰나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고 하는 소멸, 일어나고 사라지는 생멸의 시간, 찰나 시간. 그래서 결국 모아님이 이야기하다시피 사실은 찰나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없음인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라는 것은 생각일 뿐인 거예요, 또한. 우리가 인식되는 여기에는 시간이라는 것이 없는 거예요. 시간이란 생각일 뿐인 거예요. 그러면 형님 말씀하신
예. 그 무상을 어떤 작용이 연기되는 어떤 그런 자연의 이치, 진리, 법 이게 무상하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인연에 따라 일어나고 모든 것이 일어나고 사라지기 때문에 그 자체가 이제 무상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 말이 그 말인고 그 말이 그 말 아니야.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어떻게 보면 작용되는 작용 자체가 무상하다 이렇게 이제 자연의 이치가 무상하다 이렇게 이제 오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아니 실제로 그거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뭐 어떤 걸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그렇게 하면 진리가 무상하다 이렇게 얘기될 수 있거든요. 자, 진리가 무상한 것이 아니라 무상한 게 진리죠. 무상하다는 것이 진리죠. 진리가 무상한 것이 아니라 무상하다는 것이 진리죠. 그러니까 무상한 게 진리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 자연의 이치 자체가 무상하다 이렇게 오해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걸 이게 똑같다고 말씀하시는. 그건 모아님은 오해하는 것 같다 지금. 차이가 좀 있죠. 어떻게 차이가 있어? 봐봐요. 작용 자체가 무상하다고 그러버리면 예. 작용은 어떤 연기가 작용되는 거기 때문에 자연의 이치 아닙니까? 예. 근데 자연의 이치가 무상하다고 그러버리면 자, 진리가 무상하다고 그러면 자, 이 자연의 이치라고 하는 것은 작용 하나하나를 자연의 이치라고 그런 것이 아니라 작용과 작용이 있게 되는 그 이치. 작용 자체가 이치가 아니라 어쩌니까 작용이 일어나고 어쩌니까 이 작용이 있으니까 이 작용이 있고 이 작용이 있으니까 이 작용이 있고 라고 하는 작용과 작용 간의 연관된 이치. 그것이 이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연의 이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문제는 작용 하나하나는 일어나고 사라지고 찰나생찰나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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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이 찰나생하니까 이것이 찰나생하고 찰나멸하니까 찰나멸하고 계속 이렇게 연관돼서 작용되고 있는 거죠. 연관된 이치를 뭐라고 규정하기는 그래도 바로 이것이 있으니까 이것이 있다. 이것이 없으니까 이것이 없다라고 하는 뭔가 그 이치, 이것을 갖다가 자연의 이치라고 그러고 진리라고 그러는 거죠. 이 작용 하나를 진리라고 그러지는 않죠. 이치라고 그러지는 않죠. 그러니까 작용이 생멸한다고 해서 이치가 생멸한다 이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그 차이를 말씀드렸는데 같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좀 약간 틀리지 않습니까? 말씀하시는 뭐가 같아요? 제가 이야기로는 모아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을 염두에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이해가 이제 좀 아주 올바르기 전에는 저도 그런 과정을 저는 거쳤다고 좀 그 작용이라는 거에 대해서도 자기도 모르게 작용도 존재론적으로 작용을 이해를 하고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몽환님 말씀 이야기는 그게 이제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그 작용에 대해서도 그런 느낌을 갖고 받아들여서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우보님 말씀하시는 게 받아들였을 때 그게 그러면은 무상과 그 작용이라는 것이 그 자연의 이치라는 작용이 그 좀 존재론적인 입장에서 이해가 돼서 모순되게 그렇게 될 것이다. 지금 그런 것 같아요. 약간 그게 작용도 보면은 지금 말씀 찰나생 찰나멸이라는 것이 정말 그대로 이해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견지에서 이해를 본인은 이제 작용을 이해를 했다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게 약간 존재론적으로 이해를 한 이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아주 찰나생 찰나멸의 작용이 아니라 그 아까 말씀하신 뭐 세포 단위의 작용이라든가 뭐 개체 간의 작용 이런 식으로 이 작용을 이해를 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 제가 겪었기 때문에 그럴 수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몽환님이 말씀하신 그런 오해의 소지가 좀 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찰나생 찰나멸 이 현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주 만물 만상이 전부 현상이죠. 우주 만물 만상이 전부 현상인 거예요. 이것도 현상이고 이것도 현상이고 이것도 현상이고 구름도 현상이고 차도 현상이고 우주 만물 만상이 전부 다 현상인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작용이라고 하는 것이 이 물건과 이 물건 간의 작용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연기를 이야기할 때
존재적으로. 그러니까 심지어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있으니까 너가 있고 내가 없으면 너도 없다라고. 이것은 연기가 아닌 거예요. 이것은. 마찬가지로 작용작용이라고 하는 것이, 작용작용이 서로 연기된다고 하는 것은 이 물건과 저 물건, 이 존재와 저 존재의 연기가 아닌 거예요. 작용작용의 연기인 거예요. 보임이라고 하는 작용, 들림이라고 하는 작용, 들림이라는 작용이 있으니까 그 들림에 대한 생각작용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들림이라는 작용이 없으면 들림과 관련된 생각작용도 없다는 거예요. 이 연기인 거예요. 즉, 그런데 들림이라고 하는 뭔가 어떤 이 존재가 있나요? 들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존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물질이라고 독립된 어떤 물건이라고 물질이라고 규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들림이 있고 들림이 없어지는 이 작용이 있음으로 해서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실제로 뭔가가 어떤 규정될 수 있는 물건이 있어서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자, 소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소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소리는 뭐 현상으로 나타나면 있고 사람은 없다고. 예. 자, 기타 소리, 기타를 땡 치면 이렇게 땡 하면 소리가 나오죠? 그 소리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갑니까? 분명히 귀에 들림이 있으니까 없다라고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소리가 어떻게 있는지, 어떻게 규정할 수 있는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어디서 일어난 건지. 자, 땡 하면은 줄에서 일어나는 겁니까? 아니면 그 통에서 일어나는 겁니까? 아니면 요 퉁기는 손톱으로 퉁긴다면 손톱에서 일어나는 겁니까? 손톱에서 소리가 나옵니까? 줄에서 소리가 나옵니까? 아니면 그 기타 통 속에서 소리가 납니까? 통하는 이거 튕기는 작용이 있으니까. 예? 줄이 물림이 있고 물림이 있으니까. 그럼 줄이 소리를 내요? 손톱이 소리를 내요? 통이 소리를 내요? 뭐가 소리를 내죠? 소리를 내는 주체는 없죠. 응? 소리를 내는 주체는 없다고. 예. 모든 작용이 또한 그러하다는 거예요. 모든 있다 없다라고 하는 것이 다 그러하다는 거예요. 있다 없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소리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기 약간 빗나갔는데요. 물론 작용이 연기되는 거죠.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작용이 연기되는 게 진리잖아요. 자연이 이치고. 예, 예, 그죠? 예, 근데 그 자체는 무상한 게 아니라는 말이죠. 예, 맞잖아요. 예. 근데 그 아까 말씀하실 때 어떤 삼법인에서 부처님이 그 무상을 말씀하실 때 존재론적인 게 아니라 존재적인 무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강조를 많이 하셨단 말이에요. 예. 근데 이제 그 부분에서 그러면 이제 얼핏 듣기에는 이런 작용 자체가 무상이다 이렇게 이제 들을 수 있다는 거죠. 예, 작용이 무상하죠. 응? 작용 자체가 무상하죠. 왜? 작용이라는 것이 항상 있는 것이 아니라 찰나생 찰나멸 하는 그것을 작용이라 이름하니까 무상하죠. 작용 자체는 무상한데 예?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막 엇박질러 작용이 연기되는 이런 이치는 무상한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자, 이치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치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치라고 하는 것은 관념, 해석이죠. 말이죠. 이치라는 것은. 이치는 실제가 아니죠. 이치라는 말은 실제가 아니죠. 이치라고 하는 어떤 것이 있어서 있는 것이 아니죠. 단지 그렇게 작용된다라고 하는 그 무상이라고 하는 그것을 이치라고 이름하는 것일 뿐이죠. 그러니까 무상하다는 것이 이치죠. 이치가 무상한 것이 아니라 무상하다라는 그것이 이치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치라고 이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단어로서 언어로서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말 갖고. 예, 예. 그러면 뭐 말할 필요가 없지. 그런데 그래서 그런 부분을 표현하기 위해서 제가 말을 한 거잖아요. 예. 그래서 무상이라는 단어를 쓰고 예. 뭐 자연 이치라는 단어를 쓰고 법이라는 단어를 썼잖아요. 예. 그래서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예. 근데 전혀 저는 둘이 똑같은 게 똑같아 보이지가 않거든요. 예.
처음에 얘기한 거랑 뭐 어떻게 비슷해 보이긴 하지만 뭐 작용이 무상하다 라고 그게 작용이 무상하다라는 얘기가 자연의 이치 진리가 무상하다라고 들리거든 지금. 자, 그것은, 자, 스스로 점검해 보세요. 진리가 무상하다는 것이 아니라, 무상하다는 것이 진리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진리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자, 진리라고 하는 것은 아까, 생각의 내용이 변하지 않다. 생각의 내용은 변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과 같은 것인 거예요. 진리라는 것은 말, 개념, 관념인 거예요. 실제로 진리라고 표현하는 그것은 뭐냐? 무상하다라고 하는 그 사실, 작용이 찰나생 찰나멸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진리라고 표현하는 것인 거예요. 응? 그러니까 무상하다는 것이 진리지 진리가 무상하다는 말이 아닌 거예요. 자, 그 차이를 한번.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것 같지 않은데 그러니까 진리가 무상하다? 누가 진리가 무상하다라고 그랬어요? 진리가 무상한 것이 아니라 그랬지. 적이 없어요. 진리가 무상하다. 근데 그렇게 들린다, 그렇게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응? 아니 진리가 이치가 무상하다라고 그렇게 들린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내가 진리를 하면 변하지 않는다 이 말씀 안 돼요, 그죠? 예. 그런데 변한다 하면 그게 진리다 이 말씀이에요. 변하는 그 자체가 진리다 하면 그 말씀이신데 진리는 안 변해야 되는데 왜 변한다고 하면 그 말 아니겠어요? 지금 문의하시는 제가 듣기에 진리가 무상하다 이렇게 들린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는데 자꾸 그렇게 들린다라고 그래요. 변하는 그 자체가 진리다.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무상하다라는 것을 무상하다라는 그 이치를 진리다라고 이름하는 거지. 진리가 무상하다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는데 자꾸 그래요. 알고 계시죠? 자, 자꾸 기르고 예, 자, 그거를 좀 더 두고 봅시다. 자, 무상에 대한 강의를 듣고 내가 상당히 많이 느낀 게 많은데요. 예. 이 아는 게 아니다. 저 말씀이 무슨 말씀이고? 실제로 내가 잘못 알았구나. 그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씀인지 모르는데 잘못 알았다. 하시더라고요. 나 잘못 알은 게 없는데 어떻게 잘못 알았던가. 사실 내가 잘못 알고 있는데. 존재에 대해서 현상에 대해서 현상, 작용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고, 무사히 하면 다 이 현상이라든지 존재에 대해서 다 이야기하거든요. 사람의 존재라든지, 이끌의 존재라든지, 모든 존재가 다 이렇게 변한 거, 그걸 이때까지 저는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게 진리가 아니죠. 잘못 알고 있죠. 좋습니다. 자, 과유불급님 뭔가 하시려고 하셨었는데. 아까 저 기타 소리. 그 소리가, 기타 소리 설명하시면서 이제 올 데도 없고 가는 데도 없고 생긴 그냥 그런 현상을 말씀하셨는데 그 소리가 그 기타 소리가 튕기면서 왔는 데도 없고 가는 데도 없고 그냥 일어난 그 작용이라면은 우리가 그 알고 있는 참나도 그런 건가요? 그렇습니다. 참나라 이름하는 것도 그런 겁니다. 참나라고 하는 것은 역시 진리라고 하는 그런 말이나 다를 바가 없는 어떤 현상 또는 어떤 작용들에 대한 이런 표현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참나라고 하는 그것 또한 무상하다라는 거예요. 참나가 무상한 것이 아니라 참나라고 하는 말이 무상한 것이 아니라 참나라고 이름하는 그 현상이 무상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무상하다라면은 자, 있다라고 할 수 없다라는 얘기죠. 왜? 찰나생 찰나멸한다. 자, 우리가 통상 이러는 거예요. 마음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마음이 있으면은 그래서 우리가 보면 뭐라고요? 제 마음이 변했다고. 옛날에는 나 좋다라고 죽자 살자 좋다라고 그랬지만은 마음이 변해가지고는 이제 싫어한다라고 배신했다라고. 그래서 마음이 변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마음이 있는 마음이 변했다는 말이잖아요. 그 마음이 있어서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라고 하는 것 또한 찰나생 찰나멸하는 무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새로 일어나는 거예요. 새로 일어나고 사라지고, 새로 일어나고 사라지고, 계속 일어나고 사라지고, 일어나고 사라지고, 일어나고 사라져서 인식되기 때문에 있는 거지. 실제로 이렇다라고 규정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방금 말씀하신 일식으로 죽으면 인식은 어디로 사라지는 거예요? 예? 의식? 의식이요? 예. 야, 의식이라는 것이 있어서 있는 것입니까? 그것 또한 일어나고 사라지고 일어나고 사라지고 작용이 있어서 있다라고 하는 겁니까? 의식 또한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 색수상행식, 식 또한 다 무상, 생멸하는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이 세상 모든 것이 그러면 온 것도 없고 간 것도 없고. 예. 자, 작용으로 상속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어제 상속이란 말이 나왔죠. 그래서 유식학에서는 상속이란 말을 씁니다. 상속이라는 것은 이것이 이렇게 간 것이 아니라 이 작용이 있으니까 이 작용이 있다라고 하는 이 연결 이치이기 때문에 연결 이치를 상속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이것이 이것에 뭔가를 주고 넘겨받고 이것이 이렇게 변하고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의식이라고 하는 것.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의식이라는 것이 있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의식 또한 생멸하는 거죠. 죽음이라고 하는 그 순간 전후에도 의식의 생멸이다. 어떤 의식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의식이라고 하는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작용들의 현상일 뿐인 거예요. 그 또한. 그래서 뭐라고 그럽니까? 자, 색수상행식. 나라는 것이 뭐냐? 오온이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오온이란 것이 뭐냐? 오온. 색수상행시라고 이름하는 그런 작용의 덩어리다라는 것인 거예요. 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식이라는 것은 덩어리인 거예요. 알미라고 하는 덩어리인 거예요. 하나의 작용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식이라고 하는 것 또한 작용들의 현상인 거예요. 식을 자꾸 하나의 작용을 식이다라고 그러는 게 식이라는 것도 식온, 오온이라는 것은 색온, 수온, 상온, 행온, 식온 덩어리인 거예요. 수많은 작용들의 작용으로 소리라는 것이 하나 통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요, 줄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요. 그 작용이 있으므로 그러한 작용이 있으므로 그것이 있고 그러한 작용이 없으면은 소리라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어디서 이 소리가 있기는 있어 작용이 있어도 어디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줄에서 나온 것도 아니요, 손톱에서 나온 것도 아니요, 통에서 나온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작용이 있으니 소리가 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것이 아니라 이것과 이것은 다르지만은 이것이 없으면 이것도 없는, 이것이 있으므로 이것이 있는 이런 관계인 거예요. 자, 이러한 작용은 죽는 그 순간에도 죽음의 전후에도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단지 현상이 바뀌는 것일 뿐이고 현상이 달라지는 것일 뿐이고 현상은 언제든지 지금 이 순간도 이런 현상은 어떻게 보느냐, 캄캄하냐 밝으냐, 열이 어떠냐, 또 이 시력이 좋으냐 나쁘냐 여기 따라서 다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현상은 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상은 항상 달라질 수가 있는 건 거예요. 그런데 어떨 때는 아주 그렇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급격하게 달라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을 기적이니 불가사이니 라고 이름하는 것일 뿐이지 이치적으로 보면은 이상할 것 하나도 없고 기적도 아니고 불가사이도 아닌 거예요. 전부 이것이 있으면 이것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작용의 연기의 현상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바로 불생불멸, 태어남이라고 하는 것도 현상이 그래서 그런 거지 작용이라는 것이 새로 시작된 것이 아니고 죽음이라는 것도 작용이 끝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생불멸인 거지 존재론적인 불생불멸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노원님 질문에 진리도 변한다고 말씀하시는 뒤에 들리는데 진리가 변합니까? 아니요,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진리가 무상한 것이 아니고 무상하다는 것이 진리라고. 즉, 그건 이해가 되는데 진리 자체가 변한다면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예, 자, 문제는 그렇습니다. 작용이라는 것은 작용이 있고 없고라고 하는 이 실제를 이야기하는 거죠. 진리라고 하는 그 말은
그 말은 실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 무상히 하는 그 대화 수업을 말고 모든 진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모든 진리를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자체는 변하지 않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예, 무상하다는 것은 변하지 않죠. 무상하다는 것이 진리지. 그렇지. 예. 그 말씀. 예. 말씀하시는 것 중에 은연중에 진리라는 게 어디 있다 이렇게 이제 은연중에 착각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지금? 예, 그건 착각은 자유고. 진리도 자꾸 어떤 관념일 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렇습니다. 진리가 어떻게 관념뿐입니까? 진리는 영원히 변치 않은 게 진리인데 그게 관념이고. 진리라는 말은 관념이라는 거죠. 진리라는 말은 개념이라는 거죠. 말은 말일 뿐인 거죠. 진리라는 말은. 도대체 그 진리라는 말로 가리키는 바가 뭐냐는 거예요. 아니, 지금 무상하다 하는 그 자체가 진리 아닙니까? 그렇죠. 그거는 변하지 않는 거. 그렇죠. 자, 그것이 변한다는 것은. 변하지 않는 건데, 그 변한다 그러니까 내가 다시 질문 드리는 거예요. 제가 진리가 변한다고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예.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모든 혼란과 착각은 있다, 없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무상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기 때문에 있다, 없다라는 말이 나오는 거죠. 결국 우리가 있다, 없다라는 말은 이 무상에 대한 바른 이해, 그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있다, 없다라는 말이 있는 거죠. 결국 무상하다라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죠. 무상한데, 다 무상한데, 모든 것이 다 무상한데, 어떻게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나요?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면은, 어떻습니까? 자,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면은, 도대체 나라고 하는 것은 뭐죠? 이 몸과 마음이 전부 다 무상하다라면은, 도대체 뭘 나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뭐가 나죠? 박사님. 예. 지금, 제가 아까 지나간 얘기 중에서 그냥 하나 질문 드려도 뭐 마음대로 오는 거죠. 예, 지금 무아 쪽을 말씀하시려는 것 같았는데 죄송합니다. 그래도 이게 그냥 단순 호기심 같지만 또 모르니까 예, 아까 기타 소리 얘기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작용뿐이고 이렇게 우리가 들리는 작용이고 그런 건데 소리에 실체가 없다라는 걸 설명하시면서 소리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하셨거든요. 줄입니까? 통입니까? 근데 그도 저도 아니야. 그러고 넘어가기는 좀 석연치가 않다는 거죠. 분명히 기타는 있는 거고 그 악보도 있는 거고 거기에 따라서 연주하려는 의도도 있는 거고 그 의도 작용이 있으니까 튕기는 작용이 있고 줄이 떨리는 작용이 있고 술처럼 보이는 작용이겠지만 아무튼 줄이 떨리는 작용이 있고 그것이 공기와 또 부딪히는 작용이 있고 그 공기가 작용 전달되어 와서 고막을 때리는 작용이 있고 그래서 그 신호가 뇌로 들어와서 인식이 되는 작용이 있고 그것을 전혀 아니다라고 하기는 좀 그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소리의 실체는 아니지만 그런 일련의 과정에서 어떤 나중에 소리는 결국 전기신호라고 들었거든요. 전기신호가 뇌로 들어가서 이런 소리 저런 소리로 느껴지는 것이 그러면 소리가 실체가 없는 게 아니라 에너지 비슷한 걸로 파동 비슷하게 넘어오면서 그 당시에 일어났다 사라지고 그런 에너지 파동이 그런 것들이 쭉 연기적으로 전달되어 와서 인식되는 최종 과정이 그러니까 일어나고 사라졌을 뿐이지 그게 뭐 없다라는 건 아니지 않나요? 그래서 있는 것도 아니요 있다고 할 수도 없고 없다라고 할 수 없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있다라고 할 수 없다라고 그랬지 없다라고 이야기하지도 않았잖아요. 그냥 실체가 없다 이러고 이제 아까 그래서 통해서 그러니까 왜 이렇게 질문 드렸냐면 그냥 실체가 없다 했었으면 되는데
통에서 나왔습니까? 줄에서 나왔습니까? 이제 어디 있다가 나왔습니까? 어디 있다가 나왔습니까?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그것이 나온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나온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것은 까다로운 학생들은 예, 원래 까다로운 학생이 이 진리 규명하는데 아주 그 도움이 되는 겁니다. 부모님, 이것도 보이는 독립된 실체가 없다 그러는데 소리가 무슨 실체예요? 예, 그리고 그렇죠. 또 기타라고 하는 실체도 사실은 없는 거죠. 그것 또한 현상이죠. 줄이라고 하는 것도 현상이죠. 은중에 이걸 이야기하다 보면 이게 또 전제론적으로 빠지고 자꾸 그래서 자꾸 혼란스럽게 되는 거죠. 그래 편을 딱 갈라놓고 까다로운 학생이 저번에 뭐 그런데 실제로는 이 까다로운 학생에 의해서 진리가 규명이라는 겁니다. 까다로운 학생. 까다로운 학생보다 머리가 안 좋은 학생. 뭐 약간 지체된 김에 저도 한 가지 말씀. 뭐하러 넘어가기 전에 저기 찰나생 찰나멸이라고 뭐 말하면 다 되긴 한데요. 네. 그래도 제가 느껴지는 게 또 안 그러니까 문득문득 제가 알아질 때 아 그렇구나라고 알아지는 그런 이제 뭐라고 이름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예를 들어서 예전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가 관념이다 이고 닭과 달걀이라는 것이 다 작용일 뿐이라는 게 제가 이해가 됐거든요. 그때 아 정말 그렇구나 찰나의 생멸로서 일어나는 현상이구나 이렇게 알았거든요. 근데 사실 다른 것도 같은 이치잖아요. 모든 것이. 그렇죠. 그런데 그거는 알겠는데 다른 거에는 또 착각으로 빠지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자면 그걸 제가 알았을 때 그게 분명히 그걸 통찰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걸 제가 알았을 때 아 정말 그렇구나 알겠다 이랬을 때 그게 분명히 통찰이었는데 같은 이치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데는 또 그게 안 되고 무지로서 또 뭐 관념으로 이렇게 이제 그걸 지금 반복하고 살고 있는 거거든요. 뭐 그렇다고 제가 이제 스스로 아는데 이렇게 무지와 어떤 그 통찰이라고 이름을 할 수 있는 알미 있을 때 이렇게 어떤 그냥 저는 이제 뭉뚱결사 뭔가 그런 인 때문에 인이 작용할 때 무지의 인이 작용할 때 나보다 이렇게 그렇게 막연히 그냥 이제 그런 이해를 갖고 있었는데 이제 어제도 제가 이렇게 앉아서 말씀을 드리다가 아 내가 착각했구나 이거 시간이라는 개념을 거기다가 넣어가지고 잠깐 착각해서 금방 어제 그 질문을 드렸을 때 하고 알아지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걸 내가 잠깐 그쪽으로 착각하는 바람에 그게 무지가 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이해가 딱 그때 있었는데 그럼 그 당시도 그것도 일종의 통찰이라고 말을 할 수 있다면은 그런 식의 우리가 어떤 찰나에 일어나는 그 통찰이라고 이름할 수 있는 알미 뭐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다른 데는 그것이 알아지지 않는 무지로. 자, 그것은 이 무지가 있어서 그렇게 작용되는 것이 아니라 그 찰나에 무지가 작용했던 것일 뿐인 거예요. 무지란 것이 있어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무지라고 하는 것도 예를 들면 그 찰나에 뭐 어떤 거냐 하면은 자, 이 구름이라는 것도 없어졌는데 또 새로 생기듯이 무지라는 것도 무지가 제일 처음에 생기는 것도 평지풍파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고 들리고 하는 여기에 따라서 무지가 어느 순간 작용될 수도 있는 거예요. 보이고 들리는 거에 대한 어떤 관념이라든가 이런 것이 작용을 하게 된다든가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순간 무지가 새롭게 순간 작용될 수가 있는 거예요. 순간 이것이 그런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것이 순간 평상시에 보지 못한 너무너무나 이쁜 색깔, 너무너무나 특이한 색깔에서 확 끌어당겨져서 그것이 정말 좋다라고 하는 이런 상태가 되면은 순간 무지가 작용되게 되는 거예요. 인식하는 거나 이런 식으로. 예, 그렇게 작용되게 되는 거예요. 순간 작용됐을 때 그 순간 만약에 그것이 갑자기 이상하다, 뭐가 이런 상태가 되면은 그것이 이제 또 순간 뭔가 모름이다, 내 의문이라는 상태가 순간 작용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랬을 경우에 그러니까 그것이 어디서 있다가 태어난 게 아니라 그 순간 작용되고 또 그 순간 해결될 수도 있고 그것이 그렇다라고 그냥 믿어버리면은 그것이 무지로서
계속 남아있는 것일 수도 있고, 다음에 조건 되면 그것이 다시 나타날 수도 있고, 그것이 자각이 되면은 그만큼 무지가 일어날 가능성이 그만큼 더 줄어들게 되는 이런 이제 이 작용으로서의 영향이 될 수도 있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무지가 어디 있다가 태어난 것이 아니라 무지가 그 순간 작용되는 것일 뿐인 거예요. 무지의 탄생이 그렇게 무지가 탄생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 경우를 이제 비춰봤을 때 다른 분들이 이제 뭐 이렇게 깨달았다고들 말씀하시고 다른 이제 주변에서들 다들 그분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이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도 이제 어떤 경우를 제가 직접 이렇게 뵌 분들을 또 비춰보고 했을 때 정말 깨달았다고 말하는 것이 이제 작용 정말 무상이나 무아 고에 대한 통찰 그것이 그렇게 하나로서 금방 제가 이제 말씀드린 일상적으로 느껴지는 겪게 되는 그런 거를 다 그런 의혹이 없이 늘상 이치만으로 이렇게 사라지고 있다 그래야 될까? 그렇게 되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 이런 생각이. 예. 사실 문제는 가능하고 안 가능하고 문제가 그런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왜? 항상 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알미라고 하는 그 작용 또한 일어나고 사라지고 하는 찰나생찰나매라는 작용이지 깨달음이다라고 하는 그 작용 또한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이 깨달음이 영원히 계속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은 작용의 역시 현상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달음이 항상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자체가 무지한 거라는 거예요. 제가 듣기로 그런 분들이 이제 가르치고 그걸 또 이제 물론 말씀을 하시자니 그렇게 하실 수도 있었고 아니면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거 아닌데 제가 그렇게 들었을 수도 분명히 있어요. 그렇지만 그분들이 말씀하실 때 한번 깨달으면 뭐라 그러지 하여튼 해결이 됐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예. 그게 이제 물론 제가 그렇게 해석해서 들었을 수는 있긴 있는데 제가 그때 들었을 때는 다들 뭔가 한번 보면은 다 알아졌다든가 그 이후부터는 걸림이 없다 이런 의미로 저는 이제 받아들였었어요. 그래서 그게 정말 그럴까? 그게 어떤 상태일까? 이런 의문이 제가 있더라고요. 사실 걸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순간순간 그러니까 그냥 깨어 있음의 삶이라는 의미지 뭔가 존재가 있어가지고 걸림이 없는 삶을 사는 어떤 존재가 있다라는 이런 말이 아닌 거예요. 단지 표현이 그렇다는 것이죠. 이제 제대로 이해를 하자면 그렇다고 저도 생각이 드는데 그 말씀을 이제 제가 들을 때는 아마 제 이해가 그게 이제 그만큼 이루지를 못해서 그렇게 전제론적으로 받아들였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맥락하에서 어떤 가령 상황상 그런 말이 필요할 때도 있기는 있겠죠. 필요한 말이 있어서 하는 것은 괜찮은데 그것이 아니라 정말 깨달은 존재로라는 그런 인식하에서 이야기를 한다면은 그건 정말 깊은 무지의 상태인 거죠. 깊은 무지의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비록 그 어떤 그 경전에도 수많은 존재론적인 이야기가 있다 하더라도 그래도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앞에 있는 사람의 상태에 따라서 이야기하는 것일 뿐이고 그러나 어떤 이치를 말씀하실 때는 존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작용의 연기작용.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이 바로 연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기를 이해하면은 바로 열애를 본다. 즉 바로 열애라는 얘기인 거예요. 본다 이 말은 이해한다라는 이런 말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무상이라고 하는 것도 바로 통찰 깨달음이지 안다라고 하는 본다라고 하는 이런 것이 아닌 거예요. 견성이다라는 말은 성품, 즉 이치, 성품이란 말이 곧 이치라는 말인 거예요. 이치를 본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치에 대한 분명한 알미다, 이해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리고 성품이라고 하는 건 현상이 아닌 거예요. 이치인 거예요. 이치란 것은 보이고 들리고 만져지고 냄새 맡아지고 이렇게 규정될 수 있는 이런 것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무지라고 하는 것 또한 순간순간 작용되고 그때의 상황 조건에 따라서 작용되고 작용되지 않는 것일 뿐이지 무지가 어디 있어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지한 자, 무지한 존재가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무지한 나라고 하는 것은 착각, 생각일 뿐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깨달은 나라고 하는 것도 착각, 무지일 뿐인 거예요. 예, 그래서 명상마을에서 도현님, 몽환님 셋이서 아침에 이야기하다가 뭐 중독이냐 또 뭐였지? 그건 뭐였어요? 착각이냐 중독이냐 가지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저도 무지에 빠져가지고 말 속에서 말에 빠져가지고 한참 헤매다가 나중에서 정신이 순간순간 계속 작용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지의 탄생 또한 평지풍파처럼 그렇게 작용되는 것인 거지 무지한 존재, 무지한 자가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깨달음이라는 것도 똑같은 것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뭔가 어떤 통찰이니 깨달음이니 순간순간 일어난다. 그것 또한 붙잡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것 또한 경험될 뿐인 것인 거예요. 그러면은 그 무상이 뭐하러 가야 자꾸 무상 얘기만 해가지고 이렇게 무상이 상태로 우리가 가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예. 무상이 삶을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건 여기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얘기도 하고 아니 잠시만 살고 있는데 이미 무상인데 뭘 무상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사실 본래 무상이죠. 원래 무상이 사실 우리가 잘 모르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원래 무상이지만 이론적인 얘기고 본래 무상이지만 근데 그런 본래 무상을 좀 자꾸 이제 말로 표현하다 보면 본래 무상을 이제 유지를 하려면 본래 무상이지만 본래 무상인 상태인데 우리가 이제 사실 그 무지로서 알지 못하는데 그런 무상의 어느 정도 무상의 삶을 하려면 이렇게 항상 이렇게 깨였음이랄까 소위 말하는 알아차림이랄까 알아차림으로만 이렇게 하면 되는지 그렇습니다. 그걸 제가 모르거든요. 이제 무상의 상태를 위해서 뭘 따로 해야 되는 게 아니고 그냥 순간순간 아까 뭐 찰나mer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용어들이 나왔지만 뭐 그걸 다 적어두고 그냥 순간순간 일어난 마시는 거 뭐 이런 하는데 그냥 그 상태를 알아차리기만 하면 그 상태가 그렇습니다. 소위 말하는 무상이 되지 않냐. 단지 이제 규정, 단정, 평가, 판단하지만 말고. 그건 당연히 그건 예. 그리고 이 규정, 단정, 평가, 판단이 있어가지고 작용되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함이 없는데 그 다음에 또 알아지는 것을 어떻게 하려고 이러려고 저러려고 바꾸려고 없애려고 그 함만 없다면은 그러한 함만 없으면은 바로 그냥 이 무상한 그대로의 삶. 자꾸 무상한 그대로의 삶이라는 게 이상한데 이미 무상한데 뭐 착각이 없는 삶. 그래서 이 불편이나 괴로움이 없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설령 또 착각이 일어나더라도 또 그게 또 착각이구나 또 계속 알아차리고 자, 착각에 대해서 규정, 단정, 평가, 판단이 없으면은 착각이 또 착각이라고 할 수도 없고 그냥 그것 또한 하나의 생각 작용일 뿐인 거예요. 왜 착각이라고 그러느냐? 사실은 착각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 착각이라고 그러느냐? 그것을 그렇다라고 규정하기 때문에 착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것이 일어났는데 어떤 생각이 들었는데 그것을 그렇다고 규정하지만 않으면 착각이 아닌 거예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착각이라고 하는 것도 착각이라는 것이 있어서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렇게 착각을 만들어버린 거 아니에요? 예, 그것을 그렇다라고 규정하는 순간 착각이 되는 거지. 그렇다라고 규정하지 않으면은 그냥 일어나고 사라지기는 그냥 거기서 그냥 알아질 뿐인 그런 것이면은 그것이 착각이 아닌 거예요.
생각도 자꾸 이렇게 우리가 생각 문제, 모든 것이 생각일 뿐이다, 생각의 문제라니까 생각이 꼭 나쁜 것 같고 생각이 모든 잘못된 모든 원흉 같은데 그것은 생각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생각을 그대로라고 하는 이 생각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냥 생각이 생각일 뿐이면 그 또한 원흉도 아니고 괴로움의 원인도 아니고 그것으로 인해가지고 삶에 조금 더 불편이 야기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좋은 생각이나 나쁜 생각이나 이렇게 그렇게 규정해서 이렇게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좋고 나쁨이 없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착각이다, 무지다라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 바로 규정, 단정, 평가, 판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참 규정, 단정, 평가, 판단도 아니라 규정함, 단정함, 평가함, 판단함, 함인 거예요. 이게 바로 무지의 드러남이고 요게 바로 착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규정이 작용되는 규정은 착각도 아니고 무지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한목에 바로 내가 하는 것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 문제를 그런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 하나 없애려고, 이러려고, 저러려고 하는 것이 사실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야 될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야 된다라고 하는 그 착각, 잘못된 안, 무지, 그 때문에 삶이 괴롭고 힘들고 불편할 뿐인 거예요. 단지 경험될 뿐이면은 삶에서 답답함도 불편함도 애매모호함도 얻게 됩니다. 모름도 얻게 되는 겁니다. 모른다라고 하는 이 상태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하고 많이 알아야 되는 것이 아닌 거예요.